보자. 인문예술 3번은 얘들아 너 이거를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3번과 6번 중에 조금 더 어려웠던 걸 골라봐라 하면 나는 3번. 3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구분되지를 않아 얘들아. 일단 인물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인물이 중요한 건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복잡한 거는 아니고 그 각각의 인물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제 뭐 구분해서 읽어라.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미 바뀌어서 알고 있는 정보거든. 근데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해서 읽기에 너무 뭔가 스무스하게 흘러가. 공통점들 안에서만 자꾸 놀아가지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는 요거 내신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지도를 할 거야. 자, 우리 1문단부터 들어갈게요, 얘들아.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 얘들아, 근데 인문지문인데 지금 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사회 법지문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법지문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법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발현하는 주체가 누군지 주체와 객체를 무조건 구분을 해야 돼. 이건 법지문이 아니라 사회지문에서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정의 나왔지, 주체 나왔지. 자, 법이라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니네가 누구나 한번 찾아봐. 그렇지, 국가가 주체야. 걔네가 지금 만들어낸 데잖아. 자, 정의는 너무 기니까 패스할게요. 근데 그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법 중에서 무슨 법? 아, 그렇지. 분홍색. 실정법을 얘기하고 싶구나. 근데 그 실정법에 대한 정의를 쫙 풀어주는 거 보니까 맞네. 스몰 a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실정법이 중요한 거 맞아요.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오케이, 알았어. 국가의 입법기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체가.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못 잡았어도 그러나 하고 쭈르륵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시작이 되지.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너무 땡큐한 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노란색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이렇게 전개되면 너희가 이제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해야 되는 행동. 1문단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실정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근데 그 실정법이라는 개념을 못 잡기에 너무 한 문장이라서 잘 잡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한 문장 딱 읽어봐, 분홍색. 뭐래?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만들었대.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이게 사회마다 구체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맞춰서 한 거고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 오케이, 얘는요, 뭐도 있어요? 강제력도 있어.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 요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게 실정법이구나 하고 딱 한 문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 얘들아. 저런 정보 못 뽑아낼 수는 없어. 만약에 근데 못 뽑아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문제점 다음에 자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자연법에도 지금 스몰 b라고 체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무조건 얘네들의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잡아줘야 된다고. 잡아줘야 돼, 얘들아. 이해됐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연법 가겠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오케이, 알았어. 얘는 자연법은 사회 구체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다? 보편적인 법이다. 그치? 자, 계속해 볼게요. 보편적인 규범인 자연법이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데 오케이, 알았어. 이게 보편적인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다?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얘는 뭐다? 변하지 않는 원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맞춰서 얘랑 지금 짝꿍을 조금 시켜야 되거든? 그럼 봐봐요. 실정법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었고 자연법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매칭되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얘네는 불변한다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써있지? 사회에 맞춰서. 그럼 맞춰서라는 말과 이 불변이라는 말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이걸 말을 얘한테 맞게 바꿔봐, 얘들아. 뭐야? 얘는 뭐 한다라는 얘기야?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계속해 볼게요.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인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야. 아, 얘는 도덕적 원리구나. 벌써 이름이 막 나오잖아, 얘들아. 보편적이고 도덕적이고, 오케이. 도덕적 원리.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으로 기능을 하며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지.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실정법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요 뒤에 있는 문제로 예를 들어주면은, 우리가 그 나치 제도 안에서도 법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치? 그 유대인들은 인간도 아니며 뭐 어쩌고 이런 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유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한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얘들아, 너희 딱 봤을 때 내가 그 유대인, 나치 이런 얘기했을 때 니네 어떻게? 인상부터 쓰여진단 말이야. 그 인상부터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걔네한테는 합법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과 본성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어때요? 악법이었지. 이해됐어요? 이 법이 정당하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자연법에 있었구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따 예를 들 때도 일부러 이제 문제풀이의 편리함을 위해서 문제에 나왔던 사례로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법 나왔어. 문제점 뭐야? 문제점 우리 괄호 부분 읽어볼게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와 도덕성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이거 나치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법 볼게요. 자연법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이야. 왜? 법 위에 가장 보편적인 이성과 본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정의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얘의 정당성은 얘로서 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당성까지 좀 체크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물결 표시 다시 읽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빠르긴 한데 스몰 A, B 가봐, 얘들아. 4번 문제 가봐야지. 4번 문제. 4번 문제 펴볼게요. 자, 실정법은 스몰 A, 노란색, 자연법 스몰 B. 자, 읽어봅시다. 나치 독일은 입법 절차를 통해서, 맞지? 입법기관이 만드는 거니까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만드는 거 맞죠? 제정된 법률 실정법이네요.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하다. 자유도 박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법에 따라 행해진 당시 독일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해졌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야. 하지만 자연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 다 어떻게 됐어? 전범 다 처벌받았잖아, 얘들아, 나중에. 그지? 왜? 이게 얘네를 해서 요거에 이제 정당성을 근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봐보자, 얘들아. 1번 읽어볼게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든 강제력을 가진 것은 A라고 보겠다. 얘들아, 맞죠? 강제력.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입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맞고요. 형식적으로 유효한 법이라고는 맞아요. 실정법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갈게요. 3번.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침해한 당시 나치의 독일 행위는 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지. 우리가 자연법에 대한 고려 없이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채 법이 행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나치의 독일 법률은 실정법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얘들아,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한 게 뭐야? 이거에 근거해서 얘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실정법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자연법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지금 1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그 행위는 비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맞지? 자연법에서는 그거 우리 분홍색 지금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해설을 5번에서 잘해주고 있어. 5번 한번 볼까요? 전후 국가 사회나 나치의 독일 행위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규정하고 단죄한 것은 합법적이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어긋났다? 자연법에서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시는요, 본문의 표시, 우리 실정법이 가지는 한계점, 그리고 선생님이 1문단에 까만색으로 물결 쳐놓은 거, 우리 선지에 똑같은 표시해놓은 거 본문에도 똑같은 표시해놨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답을 근거해서 찾을 수 있었고요. 요즘 얘들아 선생님이 수특이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다 뭐 이런 얘기를 잘해. 4번이 틀린 답이다? 근데 5번에서 다른 선지에서 얘를 아주 예쁘게 해설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4번 선지가 틀렸다라는 걸 5번 선지에서 너무 예쁘게 정리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끔 선지 간의 유기성을 찾아내는 그런 습관도 들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선지를 통해서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 a, b 풀어봤고요. 자,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문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문단은요, 선생님 막 네모도 많고 뭐 색깔도 많아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얘들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시기별로 나눠지는 거 보이지, 얘들아? 파랑 색깔 형광펜 네모 박스 한번 볼까요, 얘들아?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고대, 그 다음에 파랑색, 중세, 그 다음에 현대. 그렇지. 문제 한번 내볼까? 요거 전개 방식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대의 흐름. 이거 세 글자로. 우리 했어. 세 글자 맞아요? 내 이름도 세 글자인데. 엄성이가 좀 서운하네. 이거 박제됐다, 이제 이거. 민재야, 너 내 이름 알지? 그치. 모르면 인간도 아니지, 그치? 여기.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아는데, 니네? 내가 했는데, 이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거 내가 알려줬는데, 이거 초성 줬는데도 모르면 나 진짜 너무 좀, 그래. 통사, 비통사는 우리 문법 배울 때 이 자식아. 통시적 관점. 이거 들었던 기억 나, 안 나? 내가 무조건 올해 수특이나 모의고사에는 무조건 한 번이 뭐야? 자주 나오는 말.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말. 그럼 여기서 문제! 통시적 관점이라는 거, 이거 지금 여기다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따가 필기 시켜줄 거예요. 통시적 관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거. 지금처럼 고대, 중세, 현대. 이해됐어요? 근데, 뭔가 라임이. 근데, 이 통시적 관점의 반대말. 이 자식이. 이거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나 이거 두 번째 설명하는 거다. 공시적 관점. 공시적 관점은 시대를 공유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한 시대에서 노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내가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 너희한테 했어요. 이거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 전개 방식 물어보는 선지에서 아주 좋아한다고. 우리 솔직하게 손 들어볼까? 했던 기억은 나요. 손 들어봐. 고맙다. 근데 이름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잠깐 너무 좋아요. 너 오늘 조용히 있어. 자, 요거 기억나야 돼. 이번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다음번에 나오면 또 물어볼 거야. 그때 모르면 쌍욕 나갈 수도 있어. 이건 알아둬야 돼. 이거는 특정한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이건 특정한 시대에 맞춰서 설명하는 전개 방식이고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기 마침 고대, 중세, 현대에 나왔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 이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OX를 구분해야 되는데, 선지는 50%의 확률로 OX 구분하는데, 선지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면 돼, 안 돼? OX를 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번에 또 세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대. 이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법이 오늘 포인트구나.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거 잘 잡아야지. 이게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고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어. 스토아 학파 이전에 벌써 헤라, 그 다음에 소피, 아리. 이분은 정말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쵸? 열심히 사셨어. 특히 아리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의 선을 실현함을 통해서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나갈게요, 얘들아. 이 자연법에 대해서 나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이 자연법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고대. 근데 고대가 나올 때 스토아 파본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스토아 이전이 있었어, 얘들아. 스토아 이전을 좀 얘기해볼까, 얘들아? 누구였어? 헤라, 소피,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아리. 그 다음이 누구야? 스토아구나.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렇게 정리를 잘 해줘야겠죠? 특히 아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들어갔으니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아리는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오케이, 알았어. 인간은 뭘 갖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러니까 봐봐. 본성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본성? 목적에 의한 본성. 인간은요,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자기의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너의 살아감의 목적은 뭐? 너 왜 사니? 왜? 지금은 당장 뭐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이제 입결 나오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런 거잖아.
야, 한갓 이 홀씨에게도 목적이 있어. 뭐 땅에 잘 안착해서 꽃이 되는 것.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는 특히 인간은 목적에 따른 본성이 있다라고, 이 본성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의 선. 오케이, 알았어. 공동의 선.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착한 본성. 우리 아까 내가 유대인 얘기만 해도 딱 뭔가 마음이 팍 아프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 자, 계속할게요.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야. 스토아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차이점이 아직까지 안 나왔네. 이제 차이점 막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돼.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고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얘들아, 여기까지 변한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스토아 적어볼게요. 얘는 뭐래, 스토아는? 인간은 어디에? 자연의 질서에 뭐 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왜? 자연법이요. 얘들아, 자연법은요, 이런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오케이, 알았어.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스토아학파. 이걸 이제 내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법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 자연법이 법의 정당성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때 들어가서 잠시만. 얘기가 하나 나온 거 니네가 잡아봐야 돼. 중세 때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학이라는 말 나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오겠네, 믿는 거.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오케이, 알았어. 이번에는요, 앞에 봐. 이거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 고대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중세로 갑니다. 자, 이 중세 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네 중세 때는 뭐가 결합이 됐다? 여기에다가 신학이 결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속할게요.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성이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을 하였다.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가 나왔네. 오케이, 알았어.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퀴나스도 많이 들어봤죠, 얘들아? 이 아퀴나스는 얘들아 앞에 봐봐. 중세는 신학인데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아퀴나스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그지? 신학에 머물러 있겠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체계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철학자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봤다. 잠깐만 있어봐. 아퀴나스가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난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자연법이라는 거는 뭐의 일부다? 영원법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얘들아. 그 영원법을 등장했어. 신과 우주. 이해됐니, 얘들아? 신이 등장했네. 이 영원법은요, 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부여한 보편적 질서다. 오케이, 알았어. 영원법에 대해서 해설해보자. 영원법이란 뭐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뭐다? 보편적인 질서다라고 얘기했네. 얘들아, 보편적인 질서 어디서 튀어나왔지? 앞에 보세요. 여기 이거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 자연법을 계속 끌고 와서 고대 때부터 중세 때는 그리고 현대 때는 이렇게 우리 통치적 관점에 의해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봅니다. 다시 갈게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보편적 질서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목적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선을 실현해야 되는 거 스토아학파까지 연결이 됐어. 근데 인간이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정의나 선을 실현하는 거 누가 시킨 거다? 신이 개입해서 시키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런 걸 실현해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자연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누구니? 얘들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얘가 등장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고대와 중세를 구분짓는 가장 큰 포인트는 얘. 이해됐니? 이게 계속 공통점이 막 계속 엮여지기 때문에 니네가 구분이 안 돼, 정보가. 그럴 때에는 정말 포인트 하나를 딱 강렬하게 잡아놓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 요 필기할 때 노란색은 계속 노란색끼리 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분홍색, 색깔끼리 다 같은 말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근데 파란색이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노란색도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이 글이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법의 특징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앞에 봐봐. 아니, 이거 선. 다 나온 말이잖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거에 이제 파란색 칠했거든요?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이네. 이성적 존재에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이 있다. 따라서 자연법은
내가 아까 저기 회색 안 읽었던 것 같다. 일단 회색 읽을게요.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신의 의도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 정리하고 있죠. 이해됐어요?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질서의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야 이거 어디서 봤던 말인데? 1문단 맨 마지막에서 봤던 말이네? 1문단에서 제일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야 실정법은 자연법의 근거에서 정당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재진술 해줬잖아요, 얘들. 이건 거의 재진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복붙 아닙니까? 이해됐어? 이 정도로 반복됐으면 아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잡았어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퀴나스 신화 가고 아퀴나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 남겨야지 뭐? 그렇지, 신. 이 정도는 남겨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대로 갈까? 자, 내가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문은 어렵다고 고른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부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 마리탱으로 갈게요. 현대에 들어서 마리탱은 이라고 얘기했어. 자리가 좁으니까요. 그리고 또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현대는 좀 이쪽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현대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마리탱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여전히 자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리탱은요,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면이라는 말이야. 내면에다가 따옴표 한번 박아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이거 다 인정. 오케이. 근데 이 자연법이라는 것들을 이 마리탱은 어디로 끌고 왔다? 자연법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의 어디에 있는 거?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포인트를 가장 잘 잡아놔야 돼요.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이해하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똑같은 말 또 하지.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까 이거 파란색 나왔던 거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서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이게 뭐야, 얘들아? 너희가 어떤 법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게 좋은 법이야, 나쁜 법이야 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선, 그리고 공동체 삶을 유지하려는 그런 본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얘들아. 강제로 하는 거 뭐였지? 실정법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주지. 이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 아니고 인간답게 살려면 스스로 따르는 원리이다. 오케이, 알았어. 인간의 내면 치환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였네, 스스로. 자연법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거, 자연법을 내면에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법을 얘기하는 이 모든 이 철학들, 인간의 본성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자연질서와 수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질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면으로 끌고 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게 존재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내면에 있어.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얘들아.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스스로 따르는 원리이다. 마리탱은 또한이니까 선생님 한번 정보 끊고 간 겁니다.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다 기가 막혔을 거야. 아니 씨, 위에서 스스로 따른다고 해놓고 뭘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자, 인간답게 스스로 따라야 되는 원리인데 앞에 봐. 스스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 마치 이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따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 아마 내신에서 너희 선생님들이 요거 내시면은요 이거 갖다가 많이 걸고 넘어지고 이거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 생길 거야. 스스로 따른다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될 거야 라고 해야 하는데 선생님 봐봐. 자발적으로 될 거야랑 자발적으로 하는 건 다른 거야. 야, 숙제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소분해서 자발적으로 해?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때, 너희? 어렵잖아. 그 차이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요 파트야, 얘들아. 본능처럼 저절로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동그라미 2번 가봐. 초록색깔. 지적인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 오케이, 알았어. 자연법에서 추구하는 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수야? 근데 스스로 하기가 쉬워, 어려워?
하기가 어려워.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려면 뭐가 들어가줘야 돼? 교육이 들어가줘야 돼. 거기 교육이라고 나와 있나요, 얘들아? 지적 성찰과 교육. 오케이, 성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얘들아. 앞에 봐. 마리탱은 자연법이 추구하는 건 인간의 내면에 있어.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추구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 지적인 성찰이 필요해. 앞에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다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여기 칠판에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들아.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 스스로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의 내면이야.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해? 지적인 성찰과 교육이 있어야 스스로 발현되는 게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누구나 다 양심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양심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어때요? 힘들어. 하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교육해주거나 또는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스스로 성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찰하면 또 스스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을 추구함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해 볼게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맞지? 아까 전에 얘기했어. 이건 불변이라 그랬어요, 자연법은. 자연법은 불변하는 거야. 그치? 그거를 지금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해놨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놓은 것 뿐입니다. 괄호 부분 읽어볼게요.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인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괄호 부분이 또 킥이야. 괄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잘 봐. 보편적인 원리는 그대로인데 이걸 인식하고 실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른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다? 요거 한번 쓰고 지나갈게요, 얘들아. 지금 뭐라 그랬지, 얘들아? 자연법이라는 건 보편적인 거야. 이 보편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인식되고 실현되는 게 변할 뿐이야. 요거 잘 구분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야, 지금 우리 자연법은 요렇게 생겼어. 우리 자연법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얘들아. 이 자연법이 세모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 세모를 약간 요런 둥근 세모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누군가는 이 세모를 아주 날카롭게 요런 세모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앞에 봐요, 현수야. 요거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되게 속임수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잘 판단해 놓으셔야 돼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괄호 부분 때문에 이 마리탱부터가 와씨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게 조금 많이 오지 않을까. 3번을 고른 학생들은 아마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윤아, 우리 히터 끄자. 아예 꺼버리자.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디야? 그래서 우리가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잘 알아야 돼요. 앞에 보세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이걸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보자. 쌤 봐봐. 보자. 고대부터 자연법은 있어 왔어. 고대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 있다. 자, 인간의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 인간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걸 이 중세 때 와서는 이거 신이 시킨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인간의 선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본성은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해. 이걸 우리가 스스로 발현하려면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저 친구. 이해됐어요? 좀 정리되니 얘들아 머릿속에? 니네 나중에 이거 선생님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들 니네 스스로 문단 정리 시킵니다. 알겠죠? 이거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리탱 계속, 야, 마리탱 지금 똑같은 얘기할 거야. 이제 계속 읽어볼까요? 이 괄호 부분 읽어볼게요. 다시 괄호부터 시작합니다.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인 원리가 그 사회의 각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되는 자연법이 달라진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게 존재하는, 불변하는 이게 자연법이라면 이 친구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인식되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저거 지우기 싫은데 나 저기 써야 돼. 메스너 해야 되는데. 요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자, 다시 갈게요.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이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 왜? 내면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현실 속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과 도덕적 성수. 그래서 도덕적 성수 치환할 수 있는 말. 지적 성찰이 아마도 도덕적 성숙이겠네요. 오케이, 알았어. 도덕적
성숙이 필요해. 이거 스스로 발현하려면. 지금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동그라미 1번, 2번 해놨지? 똑같은 말 치환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자, 계속해볼게요. 예컨대 인간의 존엄 및 자유 그리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지만 그게 도덕적 성찰과 합의를 통해서 뒤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구별. 야, 여기서 또 나왔어. 노란색 또 나왔어. 노란색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뭐예요? 이건 자연법은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 구분이 잘 안 돼. 그냥 구분 짓지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이 자연법은 어떤 것이다? 써있네, 이미. 보편적인 것이다. 자, 계속할게요.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데 이후에 인권 개념의 철학의 시초가 되었다. 요거는 좀 씁시다, 얘들아. 이렇기 때문에 인권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노조 만들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그거는 법적인 제도라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 인권이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뭐야? 야,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과 이성적인 본성에서 도출된 중요하다, 얘들아. 왜?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자연법은 앞에 봐요. 인간의 내면에서 나왔다. 그럼 앞에 봐.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야. 사회가 있고 인간이 있다면 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회를 이루려면 인간이 스스로 뭐 해야 돼, 얘들아? 교육받고 성찰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이쁜 사회가 만들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포인트가 인간에서 사회로 간다, 얘들아. 이해됐니? 인간의 내면에서 이걸 내가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성숙해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자연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4문단 나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마지막 한 줄이 뒤에 있었잖아, 얘들아. 이거 지우는 거 깜빡했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마지막 한 줄을 뒷장으로 넘겨서 읽기가 짜증나서 앞에다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얘들아. 요거 나중에 수정 테이프로 한 줄 딱 지워주면 더 예쁘겠다. 자, 그러면 4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4문단 메스너 나옵니다. 자, 공차 우리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리탱의 자연법의 이해를 한 단계 확장시켰다. 오케이, 알았어. 확장시켰다라는 건 앞에 봐요. 이거 다 그대로 끌고 간다는 소리야. 근데 이걸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한번 읽어볼까? 다만 자연법의 사회적 실정과 제도적 구현. 오케이, 나왔어. 쌤 봐봐. 얘한테 제일 안 나온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제도. 얘는 제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얘는 뭐야? 인간아, 너희 내면에 있는 거를 스스로 끄집어내려면 뭘 받아야 돼? 교육과 성찰과 도덕적 성숙이 필요해. 그럼 우리 이쁜 사회가 만들어질 거야. 돼? 찬성해, 니네?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이거 찬성해? 인간 스스로에게 이거 맡기면 되겠어? 근데 너무 내가 한쪽으로 끌고 간다. 아니면 생각은 자유니까 저렇게 마리탱의 의견에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난 좀 아니야. 왜냐면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미 법이 없어야 돼. 그치?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메스너야. 메스너는 앞에 보세요. 자, 메스너로 가겠습니다. 메스너는 나 이 모든 거 오케이. 근데 이거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도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인간이 선해지면 사회가 선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면, 자, 이거는 사회가 뭘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의 본성, 이건 똑같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을, 착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약간 큰 차이점은 이것과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인간의 내면으로 끌고 왔고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교육이나 성숙이나 성찰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돼, 사회로. 이해됐어요? 하지만 얘는 그거 달라. 그거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사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이해됐어요? 요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 벌써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면은 얘기가 끝난 거야. 다만 니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부연 설명이 더 길어지는 것 뿐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실존적 목적. 오케이. 중요한 말 하나 나왔다. 메스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실존적 목적.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들아? 현수야, 민들레 홀씨에게도 살아감에 실존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왜? 나는 이쁜 노란색 꽃을 피우려는 목적. 그것 때문에 이 홀씨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것처럼, 야, 홀씨도 그런데 이 인간도 실존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해볼게요. 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 안에는 실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가로 2번 읽어볼게요.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 목적들을 사회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다. 얘들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지금. 예를 들어니까 또 똑같은 말 하겠지.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실존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연법의 요청이라는 게 뭐야? 너희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면 내가 제도화시켜서 끄집어내야겠어 라고 얘기해. 자연법의 요청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자, 계속해 볼게요.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 아까부터 나왔던 말이 앞에 보세요. 이거 계속 나왔던 말이지, 그치?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마리틴과 메스너의 자연법의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얘들아 지금 색깔 2개 나오지? 마리탱이 초록색이었고요. 메스너가 주황색이었어요. 그럼 이거 뭐야? 분홍색과 선생님이 이 색깔을 다 같이 썼다는 건 이거 다 공통점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돼. 근데 얘들아, 쌤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 이거 사회에서 구현해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구현한다 그랬어? 인간이 스스로 교육받고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면 구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고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 제도적으로 구현해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얘들아? 요렇게 해서 색깔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다, 얘들아. 근데 자, 이거야. 앞에 봐. 여기 지문 깔끔해. 이게 가, 이게 나. 요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얘들아. 가 읽어봐. 도덕적 성숙이 확산한 결과로 볼 거고요. 메시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볼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앞에 봐요. 인간이 교육을 받고 성찰하고 성장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결과값이라고 얘기를 했지. 결과값.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해놨지? 사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실현해야 돼.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과제. 이게 또 다른 단어의 포인트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거 중요했다. 자, 계속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결과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제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겠죠? 자,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존엄성과 사회적 종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해봤으니까요. 나부터 접근해볼게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얘들아. 3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너무 쉬웠지? 3번 문제도 이거 쉬워요. 잘 봐. 읽어볼까? 내면의 각성. 내면의 각성 앞에 칠판 봐봐. 내면의 각성 말 바꿔봐.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지적인 성찰. 그지? 이거 맞네. 오케이. 그게 마리탱의 인식이군. 맞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는 도덕적 성찰과 이성적 자각이, 얘들아, 도덕적 성찰, 이성적 자각, 계속 나온 말이네. 그지? 자, 3번. 제도와 정책이 자연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성해야 되는 메스너의 인식.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나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이거 마지막 말이잖아. 그지? 자, 근데 4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 이상의 구조에 대한 메스너의 인식을 나타내는 거.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물어볼게. 이거 4번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4번이 왜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지문 정말 이해 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잠시 10초만 생각해 볼게요. 이 지문이 왜 틀렸나?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샤프 들고 한번 체크해 볼래, 니네? 현수야, 그만 자. 샤프 들고 3번에 4번이 과연 왜 틀린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틀린 걸까, 4번? 풀이해봐요. 이거 선생님이 한 것 같아. 그래. 봐봐. 요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있네. 이거 지문 지금 잘 이해했으면 조금 가볍게 나왔어야 돼. 어디가 틀렸어, 얘들아? 개인의 존엄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사회 제도와 정책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요거 순서 바꿔줘야지. 요거 순서 바꿔서 읽어봐. 사회 제도와 정책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이해됐어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야 돼. 선생님 봐봐. 이거 화살표 그어줬잖아, 얘들. 이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해됐어요? 제도로서 이걸로 보장해줘야 돼, 우리는. 자연법은 위대해. 난 그것도 난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뭐야? 제도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애고. 이해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거 잘 이해돼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 통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이거 순서 뒤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또 똑같이 말하는 어떤 유형의 선진이? 이거 선우 왜곡이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우리가 3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자,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 5번 문제 가볼까요, 얘들아? 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5번도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내가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가르쳐줬지. 기역, 니은, 디귿이 누군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역이 누군가요, 얘들아? 아퀴나스네. 자, 내가 이거, 야, 진동 좀 끌게. 기역. 얘가 기역. 맞지? 니은 어딨어? 마리탱. 니은. 자, 그 다음 메스너. 디귿. 요렇게였어, 얘들아. 공통점 차이점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근데 잘 봐.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지? 우리 수능 해설 강의할 때도 내가 얘기했어. 잘라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지.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구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자신이 없으면 선지 지금 봐봐. 좀 끊어놨지 내가. 끊어놓은 데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야. 본문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그 끊어놓은 데 이후는요. 다 보기 A, B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 우리 철학자 A랑 B만 이해를 해보자. 철학자 A부터 갈게요. 인간의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다고 해도 이거 노란색 맞죠? 이거 본문 색깔과 다 일치합니다. 이성에 근거한다고 해도 그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져. 잠시만. 지금 까고 있는 게 뭐야? 이거 까고 있네, A가. 내가 봤을 때 자연 이거 불변한다라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철학자 A야. 그지? 나는 이거 변하는 것 같아.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 질서. 앞에 봐요. 나 이건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이거 진동을 좀 바꿀게. 너무 진동 소리가 세게 와서. 무음으로 좀 바꿀게요. 오케이. 이거에는 반대했지만 또 이거에는 뭐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하고 있네, A가. 이해됐니?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A만 보자. A. A 다 안 끝났네. 실제로 성립하기가 어렵다. 도덕은 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그러니까 도덕은 각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이런 거 무슨 얘기일까? 우리 얘들아 도덕적으로 와이프 2명이면 돼, 안 돼? 도덕적으로.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거 사회에 따라 좀 달랐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보라색만 보는 거야. 1번 선지 끊어낸데 이후에 B라고 시작하니까 못하죠? 자, 그럼 2번 선지 가봐. A라고 시작하니까 할 수 있죠? 자, A 볼게요. 이성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받기 때문에, 맞죠? 자연법의 보편성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들아 봐봐.
약간 얘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보편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니네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라고 읽으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번. 철학자 A는 자연법이 각 사회의 역사, 야, 이거는 복붙이잖아,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A는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가변적인 질서로 보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약간 지금 2번만 살짝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철학자 B로 가겠습니다. 자연법은, 자, 읽어볼게요. 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이며, 되게 염세주의적이다, 그지? 자,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다. 와, 굉장하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갈색만 읽어볼게요. 갈색 밑줄. 더 이상 색깔을 쓸 게 없는 거야. 본문에서 너무 화려하게 써가지고. 갈색. 자연법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념이고 허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오케이, 읽어볼게요. 아, 도덕이 허구죠. 미안해. 1번. B는 자연법의 존재 자체를 비판적으로 존재하는 거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철학자 B는 자연법을 권력의 산물에 지는, 맞지? 이것도 그대로 복붙 아니에요? 근데 5번 갈게요. B는 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치? B는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질서로 보았다. 이런 가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좀 더 맥락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해되니? 사실 내가 만약에 본문이 너무 자신이 없더라도요. 이런 보기 텍스트로 선지를 좀 소분해서 깔끔하게 읽어내려가면 운이 좋으면 답을 찾을 수도 있어. 또는요. 반대 케이스. 원래 선생님 봐봐. 이쁜 걸로 얘기해줄게. 이쁜 걸로 얘기해주자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어디까지 읽는 게 더 편했을까? 잘라놓는데 이전까지 읽고 판단하는 게 더 좋았을 거야. 근데 잘라놓는데 이전까지는 틀린 얘기가 없어요. 한번 볼까 얘들아? 기억은 신의 영원법. 앞에 봐. 기억 어딨어? 신의 영원법. 맞네요. 자, 2번 갈게요. 니은은 자연법의 보편성을 찾았다. 야, 보편성은 지금 모든 애들한테 있었어. 이런 건 상위 개념을 치고 들어간 거지. 하위 개념에서 막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니은은 무조건 보편성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초하여 자연법의 보편성과 선함을 긍정했다. 야, 자연법의 보편성 오케이야, 무조건. 선함을 긍정했다. 이것도 무조건 오케이야. 지금 여기 계속 파란색을 끌고 내려온 게 이것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자연법이 사회 제도 속에서 맞잖아. 이거 제도 얼마나 강조했어, 얘들아. 이거 디귿 레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네 3명은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규범. 여태까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말이 다 이거였죠.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선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읽지 마시고요. 내가 구분해내야 될 정보에 맞춰서 선지를 이렇게 소분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1번과 2번만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2번 문제도요,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 가겠습니다. 2번. 법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자연법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이거 1문단에 나왔고요. 2번 헤라, 아리는 자연과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 이게 자연법이지 뭐. 자, 그 다음에 3번. 이성을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얘들아 이거 말 바꿔봐. 지금 내가 뭐라고 써놨니 얘들아? 회색 가볼까? 우리 본문의 회색 읽어볼까요?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와 도구가 아니라 이 문단의 회색 이거 누구 거야? 스토아파 거네.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얘들아? 로마법에 영향을 줬다고요. 오케이. 이거 말만 스토아로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스토아는 인간이 이성이 자연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앞에 봐. 인간이 자연과 질서와 수능을 해야 된다. 그냥 복붙이네요. 그죠? 자, 그 안에서 성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앞에 보자. 아우, 성과. 야, 이거 복붙이네. 이거 본문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에이씨. 이거 너네 원본 펴봐. 지금 이거 63페이지 펴서요. 이거 2번에 5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거 맞았어야 돼, 얘들아. 이 3번 지문이 아무리 어렵다고 골라왔어도요. 이거는 맞아줬어야 돼. 이거 왜 맞아줬어야 될까? 얘들아, 답이 뭔지 한번 봐봐. 우리 건우 문학책 피셨고요. 건우야! 나랑 수업하고 있는 거 맞지? 자, 봐봐. 야, 우리 아퀴나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친 게 뭐였어? 신. 근데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신과는 뭐야? 별개라고 되어 있잖아.
답이 너무 쉬웠지. 만약에 이 2번을 틀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 머릿속에 잘 쉽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거의 포기한 걸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고 시도까지 안 해도 괜찮잖아 지금. 내가 자꾸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수능 때부터 계속 내가 했던 말 뭐지? 본문이 제대로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는 풀린다. 이 말 했었지. 선지 수준이 이렇기 때문이야. 선지 수준이 어때요? 지금 거의 복부시지.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일 예쁜 건 이 지문에서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이거 하루 종일 읽으라고 하면 다 이해하지. 근데 우리 80분 안에 이걸 쪼개서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가끔 좀 쿨한 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보의 정부의 나열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랑 독서 수업할 때 좀 특징을 보면은 꼭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야. 이해 안 돼도 어때요? 여기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해되니?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린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얘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한두 문제씩 존재합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포인트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인식해 두세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얘들아, 다 틀렸어. X친구 보지도 마. 근데 3번 선지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단어들이 두 가지 들어있어요. 통념이라는 단어, 공시라는 단어. 혼나고 시작했으니까 공시는 뭔지 알지, 얘들아? 특정 시대, 한 시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건데 우리는 공시가 아니라 반대말 물어보려고 했는데 에이씨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어. 공시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다잉? 알겠지?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특정 개념이 뭐야? 초성 써놨네. 자연법에 대한 기초와 발전 과정 맞지? 그걸 현대적 논의까지. 기초와 발전 과정은요, 요렇게. 현대는 뭐예요? 여기 마리텐과 메스너를 통해서.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요렇게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한 번만 갈게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한계를 각각 제시하고, 아니야, 한계는 한 번만 나왔고요, 얘들아. 그냥 각 이론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서요, 볼 필요 없고 4번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이제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 봐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면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통점, 차이점 구분해야 돼.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런 건 너무 헬인 거야. 왜? 일단 모두 다 자연법에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고 그 분모 안에서의 약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거라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제일 크게 변한 게 뭔지 여기서 여기는 인간 내면으로 끌고 온 거. 그 인간 내면에 끌고 온 거를 교육으로 우리가 발현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제도로 발현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기까지만 하면은 한 90% 완성된 거고 마지막 10%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마리텐과 메스너가 내가 이렇게만 빨간색만 보면 차이점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차이점만 있는 애들은 당연히 아니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둬야 돼. 인간의 내면에 이거 있어. 내가 그거 사회적 제대로 실현하게 해줄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렇게 가시면 그 나머지 10%도 잘 채워지는 수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보다 오히려 자, 얘들아, 우리 잠깐만 요거 정정합시다. 5번에 아까 전에 2번을 풀이했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형광펜 위주로 읽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 한 번만 갈게요. 5번의 보기를 보시면 노란 색깔부터 읽겠습니다.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도덕 질서, 이건 공통점이 아니었네. 보편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서술어도 사실 보라 색깔을 칠해놨었으면 내가 더 좋았을 것 같아, 얘들아. 그치? 거기다가도 밑줄 한 번만 쳐줄래? 성립하기 어렵다. 보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애네. 다 까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야, 이것도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맞죠? 이거 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 얘 지금 다 까고 있네,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잡아놨던 것들을. 그죠? 왜? 얘네들은 다 이걸 끌고 왔는데 A는 다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친구들에서.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맞죠? 2번 선지. A는
이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군까지는 보라색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문제 풀이는 맞았는데 여기가 좀 찝어주고 싶었고 요것도 하나 잘 고쳐놨네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다시 끊어주세요.